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20세기 초와 중반 그리고 오늘날 같은 장소를 찍은 사진에서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복식이나 거리의 소소한 디테일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바뀌었지만 전반적인 구조와 100년 전부터 느껴지는 부유함의 아우라는 별반 차이가 없죠. 우리나라는 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명목 GDP 순위가 세계 9위입니다. 한국보다 앞선 8개 나라 중에 절대 선진국이라 분류할 수 없는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6개 나라는 20세기 초에도 열강의 자리에 있던 전통적 강국들이죠. 한국의 뒤로는 캐나다와 러시아, 호주와 스페인 등이 있는데 이들 역시 열강이었거나 열강에 준하는 국가들이었죠. 한국은 국토의 규모나 인구수와 같은 피지컬이 뛰어난 나라도 아니고 아랍의 부국들이나 노르웨이처럼 압도적인 천연자원도 없었으며 지정학적인 조건도 열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전통적 선진국들이 황금기를 지내고 있던 20세기 초 한반도의 상황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였고 결국 우리 모두가 아는 국치를 겪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인들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 지표의 9위 자리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객관적인 성과는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겠지요. 한 해외 유튜버가 올린 1900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12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이 겪은 변화를 여러 자료 화면을 3분 분량으로 축약해 올린 영상에 한국 네티즌들은 물론 많은 외국인들이 탐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어려웠고 정치적 혼란에 외세의 침략에까지 시달리던 20세기 초와 다시 한번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은 50년대를 딛고 60년대부터 급격한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는 모습에 많은 외국인들은 세계사에서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감이라며 경외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많은 조상들의 희생과 앞선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뤄낸 이 성과를 최대한 지켜내야겠다는 책임감까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영상에서 출연한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가운데 일부를 전해드립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60년대 이후 10년을 주기로 거의 모든 것이 뒤바뀌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졌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과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지만 성장 시대의 한국인들에게는 왠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한국의 성공은 그들의 희망 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50년 전의 사진이나 현재의 모습이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도상국들은 수십 년 동안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지은 몇 개의 마천루 정도를 제외하면 도시의 모습이 큰 차이가 없어.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정체된 유럽은 아직도 수십 년 전의 거리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반면에 한국만큼 지난 50년 동안 극단적인 수준의 변화를 이룩한 나라는 찾기 어려워. 유럽에선 나이 든 사람을 자신이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 데려다 놓아도 금방 적응할 수 있지. 도로나 건물의 외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모양이 바뀐 걸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대로니까. 그러나 한국의 노인들에게 서울 같은 대도시의 변화는 거의 도시 하나가 새로 생긴 수준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겠구나. 70년대의 영상만 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형편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네. 90년대부터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느껴지는구나. 거리 곳곳에서 부유함이 보여. 2040년이나 2050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지 기대된다. 100년 전 서울의 거리 모습은 정말 지금과 같은 장소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네. 아직 전쟁을 겪기도 전인데 왜 저렇게 황폐했던 거야? 연속되는 자연재해와 정부의 실패 때문에 100년 전 한국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고 다시 회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 이런 걸 보면 어째서 북한이 실패 국가가 되었는지 의문이야. 남한과 북한의 격차는 인위적으로 벌려놓았다고 해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이잖아. 대체 북한인들은 한국인의 잠재력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 거야? 강렬한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구나. 주어진 환경이나 외부의 요인이 어떠하든 한국인 모두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통된 의지를 가지고 달려왔고 그 열매를 얻은 거야.
어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사는 나라에서 그런 걸 기대하긴 힘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 보지 못하고 오늘만을 버티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그중에 일부는 물론 성공하지만 재산을 정리해서 다른 잘 사는 나라로 떠나버려.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몇몇 거대한 건물들을 제외하면 불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같은 장소의 건물 상당수가 다른 건물로 바뀌어져 있어. 한국에서는 20년 정도 지난 건물은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거야? 한국의 재벌들은 건설 사업에 뛰어들어 엄청난 이득을 벌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자체가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것을 올리는 일에 아주 관대한 편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낡은 건물을 최대한 보수해서 유지하고 그저 내부만 개조하지만 한국은 정부나 새로운 사업자가 그걸 매입해서 다시 새로 지어버리는 경우가 흔하지.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부작용도 많아. 한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세계 최선두에 오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인의 대부분이 무신론자이기 때문 아닐까.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들처럼 불필요한 종교적 분쟁으로 국력을 소모시키지 않고 현실적으로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이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네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바탕 삼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1930년대의 장면에서 노골적으로 일본어 간판과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보여서 미안합니다. 일본이 들어와서 20년에 걸쳐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네요. 우리가 식민주의에 사로잡혀 조선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근대화를 시켜버렸지만 이 발전이 결과적으로 현대 한국의 주춧돌을 놓아주긴 했죠. 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죠. 우리가 감사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철도 같은 시스템은 아직도 한국에서 사용하는 게 있긴 하지만 120년이라는 역사는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겠지만 한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긴 시간은 아니야. 120년 전의 같은 시기에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한 기반을 닦아두었지만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지. 그런 격차를 그들은 한 세기 남짓한 시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추격해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어. 이런 속도는 세계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주 드물 거야. 보통의 나라라면 한국처럼 혼란스러운 역사를 겪었을 경우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을 거야. 식민지 경험과 이념전쟁으로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모든 걸 훌륭하게 건설해낸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보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